다음 표는 농산물들의 판매 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각 농산물들의 할인 가격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G3셀을 클릭해보면 G3셀에는 F3 곱하기 G1이라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H3셀을 클릭해보면 F3 곱하기 할인율이라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할인 가격을 구했지만 조금 수식이 다르죠. G3셀에서는 F3셀의 주소와 G1셀의 주소를 곱해서 할인 가격을 구했습니다. H3셀에서는 이 F3셀의 주소와 G1셀의 이름을 사용해서 할인 가격을 구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와 같이 셀이라든가 영역에 이름을 정의해서 이름을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이나 영역의 주소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대신에 이름을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수식이 간단해져서 알아보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셀의 수식을 사용해서 이 할인 가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3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 클릭, 등호, F3셀을 클릭해서 F3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F3셀 클릭, 곱하기 할인율이 입력되어 있는 셀 G1셀을 클릭해서 G1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엔터. 그러면 셀의 주소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할인 가격을 구했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서 다른 셀들도 할인 가격을 구해보겠습니다. G1셀의 주소가 변경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절대 주소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G 앞을 클릭하고 F4키를 누릅니다. F4. 그러면 G1셀의 주소를 절대 주소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엔터키 누르겠습니다. 엔터. G1셀을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도 되지만 좌측이나 우측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 채우기 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할인 가격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셀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할인 가격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의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1셀을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 할인율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G1을 블럭 씌우고 할인율 엔터. 그러면 이 셀의 이름을 할인율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H3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등호 F3셀의 주소를 입력해야죠. F3셀 클릭 곱하기 G1셀을 클릭합니다. G1셀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셀에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엔터키 누르겠습니다. 엔터. G3셀에서 이 할인율을 곱할 때는 절대 주소를 사용했는데요. H3셀을 클릭해보면 이곳에서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주소를 사용할지 상대 주소를 사용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아래 셀들도 자동 채우기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죠. 셀이나 어떤 영역에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고 수식 탭을 클릭하고 이 리본 메뉴에 이름 정의해서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 또는 이 이름 관리자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이곳에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취소. 그러면 방금 전에 정의한 이름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의한 이름을 지우려면 수식 탭을 클릭하고 이름 관리자 클릭. 다음과 같이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이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삭제. 할인율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정의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고 또 편집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닫기. 그러면 이름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 수식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G1셀의 이름을 정의해 볼까요? G1셀을 클릭하고 수식 탭을 클릭하고 이름 정의에서 이름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름 정의 클릭. 이곳에 할인율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할인율.
참조 대상에서는 내가 이름을 정의하고 싶은 셀을 이곳에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는 G1셀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G1셀을 할인율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할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다시 이 할인 가격을 바르게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름을 정의하는 데는, 즉 이름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숫자 또는 밑줄로 시작해야 합니다. 공백 또는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55자까지만 사용 가능하고요. A1이라든가 ILC1과 같이 주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안 됩니다. 영문 대소 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범위의 이름을 정의할 때는 가능한 다른 이름으로 정의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활용 1시트로 가보겠습니다. 활용 1시트 클릭. 이곳에서는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농산물의 어떤 품명을 입력했을 때 이 농산물의 단가, 할인 가격, 판매 가격을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역의 주소를 사용해서 단가, 할인 가격, 판매 가격을 알아보는 수식을 작성해보고, 이곳에서는 영역의 이름을 사용해서 단가, 할인 가격, 판매 가격을 알아보는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품명이 백미일 때 단가를 나타내는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B2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 클릭, 등호, VLOOKUP, 괄호 열고, 첫 번째 인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백미를 찾으려고 하지요. B1셀을 클릭해서 B1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클릭. 두 번째 인수는 어느 영역에서 찾을지를 입력합니다. 콤마하고 가격표 시트로 가서 D3셀에서부터 I14셀까지 블럭을 씌워 선택합니다. 콤마, 단가를 알아보려고 하지요. 이 선택된 영역에서 몇 번째 열인가를 이곳에 입력합니다.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죠. 3, 콤마, B1셀의 값과 유사한 값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true,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false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false는 0이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0,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백미의 단가를 이곳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서 할인 가격과 판매 가격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B2셀을 클릭하고 B1셀 백미를 찾는데요. 이 할인 가격을 나타낼 때도 백미의 할인 가격을 나타내야 되죠. 그러므로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이 주소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소로 작성해야죠. B 앞을 클릭하고 F4. 다음에 할인 가격을 찾는 영역도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도 절대 주소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D 앞을 클릭하고 F4, I 앞을 클릭하고 F4, 엔터키 누르겠습니다. 엔터. 다시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B2셀을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되죠. 더블 클릭. B3셀을 클릭해보면 이 영역에서 할인 가격은 가격표 시트로 가볼까요? 가격표 시트 클릭. 지금 참조할 영역이 이 영역인데요. 할인 가격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이거나 또는 다섯 번째 열입니다. 이 네 번째 열을 참조해 볼까요? 활용일 시트로 가서 할인 가격은 네 번째 열을 참조하겠습니다. 3을 4로 변경해 줍니다. 3은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 엔터. 다시 판매 가격은 가격표 시트로 가보면 이 영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이 3을 6으로 변경해 줘야 되죠. 3을 6으로 엔터. 그러면 이 백미의 단가, 할인 가격, 판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제는 영역을 이름으로 정의해서 단가, 할인 가격, 판매 가격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가격표 시트로 가겠습니다. 가격표 시트 클릭. D3셀에서부터 I14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하고 이 영역의 이름을 이름 상자에 가격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가격표. 엔터키 꼭 눌러 주십시오. 엔터.
그러면 이제 이 영역의 이름을 가격표로 정의했습니다. 활용일 시트로 가겠습니다. 활용일 시트 클릭, C2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 클릭, 등호, VLOOKUP, 괄호 열고 B1셀을 클릭해서 B1셀의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클릭. 이곳에서도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B1셀을 절대 주소로 입력하겠습니다. F4. 다음에 이 수식 끝을 클릭하고 콤마. 이제 참조할 영역을 이곳에 입력해야 되죠. 가격표 시트로 가서 D3셀에서 I14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면 이 영역의 이름 가격표가 입력됩니다. 콤마. 단가를 구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3. 이 B1셀에 있는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이곳에서 찾기 위해서 0을 입력하면 되죠. 콤마 0,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다음과 같이 100매의 단가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아래 셀도 자동 채우기로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C2셀을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C3셀을 클릭하고 할인 가격은 네 번째 열에 있지요. 3을 4로 변경, 4, 엔터. C4셀을 클릭하고 판매 가격은 이 영역에서 여섯 번째 열에 있지요. 3을 6으로 변경하고 엔터.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백미의 단가, 할인 가격, 판매 가격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상단의 수식 탭을 클릭하고 리본 메뉴에서 수식 표시를 클릭. B열의 간격을 좀 넓혀볼까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영역의 주소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역의 이름을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법이 작성하기 편리하고 또 알아보기도 편리할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품명을 보리로 변경해 볼까요? B1셀을 클릭하고 보리 엔터. 그러면 보리의 단가, 할인 가격, 판매 가격을 이곳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명을 직접 입력하다 보면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하는데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품명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이 시트로 가겠습니다. 활용의 시트 클릭. 이곳에서는 B1셀에는 소분류를 입력하고 C1셀에는 각 농산물의 품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가격표 시트 클릭. 이 농산물에는 곡류, 채소류, 과일류가 있습니다. 이 곡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고 채소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고 과일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소분류와 이 품명을 별도의 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활용이 시트로 가겠습니다. 활용이 시트 클릭. 소분류에는 곡류, 채소류, 과일류가 있고 이 곡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고 채소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 과일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소분류가 입력되어 있는 이 영역을 소분류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E3셀에서 E5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이름 상자에 소분류 엔터. G2셀에서 G6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이름 상자에 곡류 엔터. H3셀에서 H6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을 하고 이름 상자에 채소류 엔터. I3셀에서 I6셀까지 블록을 씌워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과일류 엔터. 그러면 각 영역에 이름을 정의했습니다. B1셀을 클릭하고 상단에 데이터 탭 클릭, 리본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설정 탭을 클릭하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합니다. 목록 클릭. 원본 입력란에는 클릭을 하고 이곳에는 소분류를 나타낼 겁니다. 등호, 소분류 이와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곳에 주소를 입력한다면 등호 B3셀에서 B5셀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영역의 이름으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B1셀을 클릭하면 우측에 다음과 같이 삼각형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채소류를 선택해 볼까요? 채소류 클릭. 그러면 이곳에 채소류가 입력됩니다. 다시 삼각형 버튼 클릭, 공유. 그러면 공유가 입력됩니다. 이제는 이곳에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해서 이곳이 공유일 때는 공유에 해당하는 품명을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이 소분류가 채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품명을 입력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C1셀을 클릭하고 데이터 탭 클릭, 리본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설정 탭을 클릭하고 제한 대상은 목록, 원본 입력란을 클릭하고 등호 인다이렉트 괄호 열고 B1셀을 클릭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클릭 괄호 닫고, 인다이렉트는 직접이 아닌 간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함수는 이 셀에 작성된 셀의 주소를 참조해서 참조한 셀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또는 이 셀에 입력된 셀의 이름이나 영역의 이름을 참조해서 참조한 셀 또는 영역의 값을 반환합니다. 지금 좌측에 보면 B1셀에는 공유라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공유라는 이름을 참조해서 그 영역의 값을 반환해 줍니다. 공유라는 이름의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품명들이 입력되어 있지요. 다음 품명들을 반환해 줄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C1셀을 클릭하면 우측에 다음과 같이 삼각형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삼각형 버튼 클릭. 다음과 같이 공유에 해당되는 이 품명들, 백미, 보리, 참깨, 옥수수, 백미, 보리, 참깨, 옥수수를 이곳에 드롭다운 메뉴로 보여줍니다. 백미를 선택해 볼까요? 클릭. B1셀을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 클릭. 채소류를 선택해 볼까요? 채소류 클릭. C1셀을 클릭하고 삼각형 버튼 클릭. 그러면 채소류에 해당되는 품명들을 보여줍니다. 가지. 이와 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해서 농산물의 소분류와 품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셀이나 영역의 이름을 사용하면 수식을 작성하기가 편리합니다. 이곳 단가, 할인 가격, 판매 가격도 활용일 시트를 참고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셀이나 영역의 이름을 정의하고 그 이름을 참조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가격표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클릭. 이 품명의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또는 추가되었을 때 이 영역이 변경되겠지요. 이 영역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